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네. 이렇게 곰돌이 귀가 너무 얼굴에 예, 이렇게 그 머리 윗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이렇게 어른 곰돌이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조금 더 귀여운 곰돌이 느낌으로 완성을 하시려면은 좀 더 위치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그 차이가 예, 귀 위치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돌이 코랑 인중, 코랑 인중 그리실 때 코랑 인중을 얼굴 높이 그리게 되면은 좀 어른 곰돌이 느낌이 나요. 네, 코랑 입술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되게 귀여워. 네, 그래서 전체적인 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구도를 잡으시게 되면은, 예, 애기들 보면은 이제 머리가 크고 이마가 좀 넓고 이렇게 이목구비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느낌 들면 더 귀여운 애기 얼굴 느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완성이 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코랑 인중이 들어가게 되고 눈이 인중이랑 이렇게 이 얼굴 그 튀어나온 예, 그 원래는 주둥이라고 하죠, 동물들은. 그 부분이랑 이렇게 눈이 떨어져서 디자인이 되면 어른 곰돌이가 돼요. 이거 너무 다르다. 그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완전 아빠곰, 애기곰인데. 네, 똑같은 그냥 눈, 똑같은 이 입술 주변의 코, 뭐 인중 구도를 활용한 디자인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요 높낮이로 예, 곰돌이 나이를 조절을 해서 예, 그렇게 디자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도 좀 우리가 손톱에 올리는 곰돌이는 너무 어른스러운 곰돌이보다는 좀 귀염귀염한 애기 곰돌이가 더 귀엽잖아요. 그래서 귀는 좀 약간 양쪽 옆으로 많이 내려준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줬어요. 예,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트. 아이고. 하트 디자인을 올려볼 건데요. 하트 같은 경우에는 좀 크고 빵빵하게 올려주시는 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믹스처를 예, 좀 넉넉하게 떠주신 다음에 하트 양쪽을 한 번에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반쪽씩. 네, 반쪽씩. 우선 이렇게 동그란 볼 하나 올려주신 다음에 살짝 눌러주시면서 곰 시리즈로 해서. 네, 이렇게 곰 시리즈 엄마곰, 아빠곰, 애기곰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하트도 좀 빵실빵실한 애기 공댕이 느낌이 나는 하트로 귀엽게 연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 부분만 뾰족하게 컨트롤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예, 똑같은 이렇게 약간 물방울 모양 같죠? 네. 예, 똑같은 물방울 모양을 반대쪽에도 디자인을 해주세요. 제 하트 오늘 엠보 사이즈에다 너무 욕심을 냈나 봐요. 너무 오늘 지금 크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자인 원하시는 사이즈는 이렇게 손톱이랑 더 손톱보다 크게 이렇게 오버되는 사이즈가 너무 뭐 부담이 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디자인을 좀 더 작게 예, 활용해서 디자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손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그냥 편하게 굴려서 올려주신 다음에 네, 하트 두 개가 만나게끔 조금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서. 네, 이렇게 그냥 뚝 잘라내시면 됩니다. 믹스처 사이즈가 너무 크다 싶으실 때는. 그래서 곰돌이 얼굴이 살짝 이렇게 하트에 묻힌 느낌이 나게끔 표현을 해주시면 더 귀여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시고 두 번째 믹스처는 너무 과하게 욕심을 냈네요, 제가. 완전 빵실한 하트. 네, 완전 빵실빵실한 하트. 이게 저는 하트는 너무 이렇게 밋밋한 느낌의 하트보다는 좀 애기 엉덩이처럼 빵실빵실한 느낌이 나는 하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것은 전설의 궁딩이 하트. 궁딩이 하트. 시아님께서 쌤 오늘 심하게 귀여워요. 어쩜 좋아.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빵실빵실 귀여운 하트를 양쪽 대칭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운데 하트 그 고리 파인 부분은 완전히 밋밋하게 이렇게 믹스처끼리 붙여서 없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골 파인 부분 그 느낌 그대로를
살려서 디자인하셔도 되게 귀엽거든요. 예,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하트 올려준 상태에서 하트가 좀 많이 크긴 하네요. 조금 더 작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대로 일단 큐어링을 한번 해주고요. 쌍시랑 하트. 그 다음에 이제 곰돌이 손이 또 하트를 잡고 있어줘야 돼요. 너무 귀엽다. 그래서 하트를 잡고 있는 곰돌이 손을 올려줄 건데요. 손으로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트 한쪽 위에다가 그냥 동글동글한 곰돌이 손 모양을 연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색을 칠하지도 않고 이렇게만 했는데도 벌써 젤리 같죠? 약간 네. 투명한 젤리. 저희 딸이 좋아하는 하리보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 하트를 잡고 있는 투명 곰돌이.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또 손을 올려줘야 되겠죠. 눈, 코, 입도 없는데 벌써 졸비. 투명 곰돌이. 네, 투명 곰돌이. 오늘 보니까 투명 곰돌이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한쪽 손은 좀 하트 위로 손으로 잡아줬다면 한쪽 손은 약간 하트 옆으로 이렇게 네, 손의 위치를 조금씩 조절해서 올려주시는 것도 더 귀요미 곰돌이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한참 이 엠보 디자인을 많이 할 때는 믹스처 양이 그냥 한 번에 탁탁 감이 오는데 제가 사실은 엠보 디자인 굉장히 오늘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믹스처 너무 욕심을 부려갖고 굉장히 큰 하트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손 예, 이렇게 하트를 잡고 있는 곰돌이 손이 올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발은 꼭 표현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쪽 한쪽은 하트가 약간 손톱을 넘쳐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발만 예, 귀엽게 디자인을 해서 올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곰돌이 발바닥 곰돌이 발바닥 올리실 때는 또 동글동글 타원형 느낌으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 손으로 동글동글 굴려주신 상태에서 여기 하트 뾰족하게 끝내려고 하는 부분에다가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브러쉬로 이렇게 타원형 모양이 되게 납작하게 눌러서 펼쳐만 주시면 돼요. 곰발바닥까지. 이게 내가 네. 눈, 코, 입 들어가고 색도 칠했을 때 얼마나 더 귀여울까요? 네, 정말 귀엽겠죠?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투명한 믹스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엠보 파우더로 굉장히 두꺼운 디자인을 올리고 싶으실 때도 두께감을 한 번에 다 표현해서 디자인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원하는 컬러만 예, 발라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곰돌이 엠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제가 블링블링 화려한 곰돌이를 완성을 해줄 건데요. 예, 그냥 뭐 일반 컬러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냥 컬러만 입혀주시면 예, 뭐 리얼한 곰돌이 예, 얼마든지 다양한 컬러감들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우선 하트 부분을 먼저 색칠을 해줄 거예요. 하트 들어갑니다. 네, 하트는 저희 PB 블랙 페인팅 젤을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네, 색이 칠해지고 있어요. 네, 드디어 이제 곰돌이 색깔이 입혀지고 있는데요. 믹스처 큐어링 되기 전에 여기 먼지가 들어갔었나 봐요. 네. 먼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글리터 컬러를 올리시기 전에 먼저 그냥 이렇게 일반 컬러를 사용하실 자리들 먼저 색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엠버 파우더 사용하고 보청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콜로 해도 될까요? 라고.
그러니까 M4 파우더 쓰시고 나서도 이제 파우더가 많이 끼다 보니까 세척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데 그 알콜로 세척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브러쉬들이 모가 빨리 벌어지고 손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단은 그 세척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킨지코에서 브러쉬 클리너가 출시가 됐죠. 브러쉬 손상이 없는, 아하. 예, 붓 갈라짐이 없는 브러쉬 클리너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러쉬 클리너가 나오기 전에는 베이스 젤이나 탑젤에 다 세척했어요. 예. 왜냐하면 젤이 젤 성분끼리 닿아졌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알코올이랑 닿게 되면은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발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브러쉬에 있던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이렇게 그 물기나 수분들을 다 뺏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붓이 쉽게 갈라지고 빨리 손상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젤을 세척한 다음에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서 보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킨지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다 브러쉬 뚜껑이 있다 보니까 예, 베이스 젤로 세척하고 물티슈로만 제가 잘 닦아서 보관을 하면 뭐 붓이 그렇게 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젤이나 햇빛에 의해서 굳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붓 뚜껑이 없는 브러쉬들 같은 경우에 베이스 젤로 세척하셨다가 붓이 잘 닦는다고 닦아서 보관하셨는데도 굳은 경우들이 발생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어둠의 배열. 블랙, 네. 시크 하트. 그런 경우에는 저희 브러쉬 클리너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도 1+1 행사 중이잖아요. 네, 행사하고 있지요. 뽀글님께 추천해드립니다. 네,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시크한 블랙 하트가 완성이 됐고요. 아직도 지금 먼지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오늘은 뭐 기법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냥 패스. 네, 넘어가는 걸로. 털 빠지는 시기라 털 빠지는 시기. 곰돌이 털 빠지는 시기니까 네, 맞아요. 곰돌이 털 빠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잘 자야죠. 요즘에 저희 강아지도 원래 털이 잘 안 빠졌는데 그렇게 털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집 강아지도 엄청 빠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프젤, 저희 킨지코의 리프 글리터 컬러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곰돌이에다가 컬러를 입혀줄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용할 컬러는 예, 그 약간 메탈릭한 그런 느낌의 예, 다크한 실버 컬러예요. LF 19번 컬러고요. 엄청 글리터가 가득가득 들어있네요. 예, 글리터가 가득가득 들어있고 그리고 글리터 자체의 두께감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 리프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저희 LF 시리즈, 리프 시리즈로 풀코스를 해주실 때 네. 베이스 젤의 미경화를 닦지 말아주세요. 아, 베이스 젤의 미경화 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올라오는 다른 젤 컬러를 더 튼튼하게 잡아주는 요철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리프 글리터 바르실 때 미경화 젤을 닦아버리시게 되면 이 리프 젤에 들어있는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은박이나 금박처럼 두께감이 전혀 없는 글리터예요. 그래서 손톱에 완전히 촥 밀착돼서 붙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젤은 젤끼리 만나야지 밀착력이 그만큼 높아지는데 미경화 젤을 닦은 상태에서 리프 젤을 한 번에 두껍게 바르시게 되면 글리터가 젤 성분이 손톱에 붙기 전에 글리터가 먼저 착 밀착이 돼 버려서 베이스 젤만 남겨놓고 리프 젤만 톡 떨어지는 리프팅의 원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풀코 컬러링 하실 때에도 이게 함량이 높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쓱쓱 올리시면은 이렇게 예, 발색이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바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걸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한 번에 바르시면 글리터 자체에 또 표면적이 조금 넓은 타입이기 때문에 빛이 중간중간 투과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리프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미경화 있는 상태에서 원콧대 소량만 덜어주시고요. 가볍게 전체적으로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발라주시면서 처음에 원코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 바디가 비치는 느낌이 나도록, 그래도 굉장히 블링블링하죠. 우와, 눈부셔요. 예, 요 정도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투코 때 똑같은 양으로, 그래서 항상 투콧 기준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조금 일반 글리터에 비해서 까탈스럽긴 하죠, 사용 방법이. 그렇지만 광택이 비교가 안 돼요. 이쁘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타입의 글리터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요. 블링이 곰돌이 가나요? 네, 이제 블링이 곰돌이. 우선 전체적으로 글리터만 색칠하듯이 올려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귀 색칠하면서 얼굴 부분 연결시켜 주고요. 콧마늘하고 이런 게 정말. 그래서 완전히 그냥 화사한 느낌의 실버 컬러를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골드 컬러로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 디자인 할 때 좀 더 시크하면서 세련된 그런 색감으로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메탈릭한 다크한 실버 컬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실버 느낌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약간 더 럭셔리한 그런 느낌의 곰돌이로 완성을 할 수 있는 색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글리터만 슥슥슥슥 올려주시고, 뭐 일반 컬러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일반 컬러로 슥슥슥슥 색칠만 해주시게 되면, 네, 곰돌이 얼굴, 블링블링 곰돌이 얼굴이 너무 쉽게 완성이 되죠. 혹시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몇 번인가요? 지금 LF 19번 쓰고 있습니다. 네, LF 19번. 푸셀은 색상이 몇 가지가 있나요? 총 19가지가 있고요. 총 19가지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시리즈는 저희가 여름을 겨냥해서 출시를 했었기 때문에 좀 밝고 화사한 톤의 컬러들이 많고요. 두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골드 시리즈. 그래서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시리즈. 지금 딱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온 시리즈 6컬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나온 겨울에 나왔던 컬러들이기 때문에 요 다크 실버 포함해서 뭐 레드, 그린, 그리고 뭐 보라색, 골드, 그리고 오팔 실버, 그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9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영원님께서 리프팅의 원인을 오늘 아셨다고. 아, 그러셨어요. 예, 가끔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리프젤 쓰시고 리프팅 나시는 원인 첫 번째는 베이스젤 미경화 닫고 쓰신 경우, 그 다음에 원콧에 발생되신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곰돌이 색칠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곰돌이 색칠한 부분이 큐어링이 되는 동안에 곰돌이 요 입 부분 그리고 귀나 요런 부분들을 연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부분도 그냥 색깔만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보다 약간 더 입체감 있게 완성하시면은 더 리얼한 곰돌이를 예쁘게 완성하실 수가 있으시죠. 엠보 올릴 때, 붓으로 눌릴 때 붓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 실키 엠보 파우더, 켄지코의 실키 엠보 파우더로 이렇게 엠보젤을 직접 믹스해서 사용하실 때는 믹스처 점도만 제조를 잘 해주시게 되면은 브러쉬에 아무것도 찍어서 쓰실 필요 없으십니다. 리프젤은 지금 저희 젤폴시 아마다 2+1 행사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프젤도 2+1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럴 때 가져가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 이번에는 니트 네일 할 때 정도의 그냥 좀 부드러운 믹스처를 사용을 해서 가벼운 입체감으로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켄지코 제품들. 켄지코 제품들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치약 같은 느낌, 네.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아주 쫀쫀한 치약 정도의 느낌의 믹스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곰돌이 잎부분을 완전히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하고 싶으시면은 요 위에다가 투명 믹스처를 한 번 더 동그랗게 올려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귀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믹스처 욕심을 조금 버리고 얼굴이 볼록하기 때문에 입까지 너무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너무 과한 입체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귀요미 곰돌이 얼굴의 구도를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올리는 볼은 얼굴 정가운데 올리지 마시고 아래쪽에 아래쪽에다가 올려주신 상태에서 애기 곰돌이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네, 귀여운 애기 곰돌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 아래쪽에다가 투명 미스처로 동글 납작이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동글 납작이 위에도 컬러를 입혀주시면 되는데 그냥 컬러만 색칠하듯이 입히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믹스처를 써서 색깔을 입히셔도 좋아요. 그래서 믹스처를 입혀주게 되면은 색깔 자체가 어떤 컬러건 간에 약간 두께감 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요 투명한 컬러를 한 번에 커버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지시거든요. 페인팅제를 쓰시는 것보다 더 빠를 거예요. 이렇게 바로 딱 되네요. 네, 한 번에 아주 짱짱한 발색력, 이만큼 발색이 나와주는 이유가 믹스처의 두께감으로 지금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엠보 파우더 믹스처를 쓰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곰돌이 요 얼굴이나 몸통 부분 같은 경우에도 꼭 리프 글리터 아니라 일반 컬러로 연출하셔도 예쁜 리얼 곰돌이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일반 컬러 가지고 투명한 믹스처 가리려면은 투콧까지는 발색 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믹스처 사용하셔서 곰돌이 전체 색깔을 커버해 주시게 되면은 원콧에 투명한 색감 다 커버가 가능하세요. 그렇게 사용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곰돌이 귀 부분에 반달 모양 안에 또 하얗게 그려줘야 되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여워. 완성대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눈, 코, 입 하지 말을까요? 지금 또 귀여우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귀여워지겠죠. 이렇게 귀 안에 반달, 반대쪽도 귀 안에 반달. 귀여워. 이렇게 반달 그려서 큐어링 해주시고요. 강사님께서 계속 옆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귀여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귀엽죠?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종이에다 그려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눈도 너무 이렇게 정 가운데다가 눈 2개 그리시는 것보다 미간이 좀 멀어지면 좀 더 애기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려진 느낌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조금 더 어른스러운 느낌으로 만드시려면 눈 2개를 약간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되고 더 애기같이 하시려면 미간 사이를 좀 벌려서 자, 그 다음에 아닙니다. 감독님을 제가 감히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너무 귀여워 반했어요. 아, 바람매직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걱정까지 다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제가 가끔 아프거나 그럴 때마다 걱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멀리 출장 갈 때나 이렇게 일정이 빡빡할 때 인스타 댓글을 통해서 건강 챙기시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정말 몸이 힘들 때는 그런 분들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눈물이 날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자, 해서 요 곰돌이 눈도 지금 동그라미 표현해 주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냥 동그란 점 찍어 주시면 돼요. 자, 보이시나요? 화면에는 아주 선명하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블랙 점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너무 귀여워. 오늘 이 곰돌이는 저희 감독님께 선물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너무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네, 이렇게 양쪽으로 콕콕 찍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윤호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네. 그리고 이제 코 부분은 여기 요 하얀 동그라미의 가운데쯤에서 이번에도 완전 타원형의 느낌보다 약간 삼각김밥 동글동글한 느낌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동그란 모양 색칠하면서 그리실 때는 숏라이너 쓰시는 게 더 편하거든요. 숏라이너 써주시면 더 편하게 디자인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중. 인중은 코에서부터 쭉 연결시켜 주면서 이렇게 입술까지 양갈래로. 눈이 글리터에 가려. 네, 눈이 글리터에 가려졌죠. 그래서 깜장점을 큐어링 해주신 다음에 흰색 점을 한 번 더 찍어주시면은 눈이 훨씬 더 선명하게 살아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디자인 해줄 거고요. 먼저 큐어링을 하도록 하고요.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자. 네, 맞아요. 감독님 센스. 눈이 어딨나 숨은 그림 찾기. 자, 이제 찾아볼까요? 눈. 검정색보다 아주 작은 흰색 점을 하나 더 콕 찍어주세요. 이제 눈 어디 있는지 좀 더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검은 자 위에다가 하얀색 점을 캐릭터 아트 하실 때 하나 더 찍어주시면 좀 더 눈이 선명해 보이고 좀 더 귀여운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트에다가는 뭐 간단하게 러브 같은 걸 쓰셔도 좋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아트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레터링을 뭐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것들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다 쓰려면 다들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러브로. 아무래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아,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선생님은 레터링을 진짜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매번 그 레터링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따로 레터링 연습하시냐고.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제가 영어를 그냥 종이에다가 쓰면 되게 예쁘게 잘 못 써요. 근데 예, 레터링은 그리는 거잖아요. 다르구나. 네,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연습하시는지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따로 연습을 하기보다 워낙에 레터링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좀 익숙해지고 많이 빨라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 질문이 그 질문이셨거든요. 실제로 영어를 잘 쓰시냐고. 정말 예쁘게 못 써요. 정말 예쁘게 못 쓰는데 저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는 거라, 예, 그리는 거라 그냥 종이에 쓰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냥 펜으로 쓰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제 블링스타, 블링블링 곰돌이 엠보가 완성이 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귀여운 곰돌이 아니면 사랑스러운 하트 그렇게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색감이랑은 완전히 다른 오늘은 좀 시크한 색감을 활용을 해서 더 세련된 느낌의 곰돌이 아트를 디자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엠보 디자인 하시고 나서 탑젤 발라주실 때는 아까도 제가 엠보 디자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이사이 꼼꼼하게 탑젤을 잘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한 마무리 과정이 되기 때문에 예, 입체감 있는 부분들 먼저 꼼꼼하게 탑젤을 잘 채워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은 따로 이렇게 사이사이 또 탑젤 브러쉬가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기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모님께서 어둠의 베어가 러브러브 유혹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탑젤로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준비해온 아트에는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는 귀여운 모자도 씌워주고요. 네. 예, 그리고 커다란 뭐 하트 대신에 이렇게 예, 리본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램프 같은 경우에는요, 원장님 저희 본사로 전화 문의 한번 주시겠어요? 예, 저희 본사 전화번호 여기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본사 전화번호가 02-6010-4141번으로 램프 AS에 일단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캡처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포인트를 활용을 하셔도 좋고 옆에다가는 이렇게 뭐 화이트 바탕에다가 지금 별 디자인으로는 저희 지금 제가 사용했던 LF 19번 그리고 옆에 별은 58 실버예요. 예, LF 14번 58 실버, 뭐 블랙 이렇게 믹스 매치해서 별이랑 같이 디자인 하시게 되면 곰돌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네, 크리스마스 때 젊은 고객층들한테는 너무 인기 좋은 아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블링블링하니. 네, 블링블링. 그리고 이제 리프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발색 좋은 아트를 했을 때도 리프 글리터 자체의 두께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글리터로 이 정도 발색 내시면은 표면이랑 두께감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탑 2번 정도면 크게 뭐 보기 싫은 느낌 없이 매끈하게 마무리 되시니까요. 예,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파우더 자체는 원래는 그 손톱에서 히팅 현상이 생기는 거는 젤에 들어가는 광계시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예, 젤을 굳게끔 만들어주는 광계시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파우더는 광계시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파우더의 믹스처는 두껍게 올리셔도 절대 뜨겁지 않으시니까 히팅 현상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쓰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여드린 하트를 아는 곰돌이 그리고 이렇게 모자 쓰거나 리봉 달아서 귀엽게 완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블링스타 엠보 곰돌이까지 오늘 또 준비한 2가지 아트 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저희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저희 본사에서 저희 신컬러나 또 오늘 보여드린 링크젤 대박 프로모션 진행 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켄지코 네일의 교육센터장 김영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운 겨울 우리 손톱을 따뜻하게 해줄 따뜻한 네일 아트 2가지 디자인 준비했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아트 2가지는요, 저희 마카롱 시리즈 그리고 실크 엠보 파우더를 활용을 해서 질감이 살아있는 2가지 아트를 준비를 했고요. 또 저희 12월 한정 프로모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럼 이제 아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주쌤을 바로 알아보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부터 다들 이렇게 뭐 그 학원에서의 그러니까 직책을 부르거나 아니면 성을 붙여서 이름을 많이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영주쌤이라는 말이 다들 편하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영주쌤이라고 다들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준비한 아트는 저희 마카롱 시리즈를 활용한 디자인 2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달달한 요 마카롱 시리즈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고 아트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색깔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그냥 정말 달달한, 딱 봐도 마카롱이 떠오르는 맞아요. 그런 컬러감이라서 마카롱 시리즈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래서 위에가 이제 유광 차트, 아래쪽이 요즘 대세 무광 차트. 네, 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 예뻐요. 그래서 기존에 다들 알고 계시는 샌드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존의 샌드젤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입자 자체가 세라믹 입자들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좀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샌딩을 하셔야 된다거나 오버레이를 하셔야 된다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저희 켄지코의 샌드 젤 폴리시 마카롱 시리즈는 젤 폴리시 타입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송송 들어있는 입자들이 천연 스크럽 파우더예요. 그래서 전혀 두께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먼저 팁 발색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돼요. 기대되시죠? 이게 지금 저희 마카롱 시리즈 SD 1번 컬러인데요. 이렇게 아이보리빛 안에 그냥 이렇게 붓으로 발라주시면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들 보이시죠? 이렇게 입자가 들어있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입자가 고르게 펼쳐지게끔 하시려면 브러쉬를 너무 이렇게 힘줘서 세워서 바르신다는 느낌보다 좀 가벼운 붓터치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원콧 발색낸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입자가 들어있다 보니까 일반 컬러에 비해서는 표면에 살짝 이렇게 오돌도돌한 느낌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탑 2번에 완벽하게 다 커버가 되세요. 굳이 오버레이나 샌딩 하실 필요 없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컬러고요. 색깔 정말 예쁘죠? 근데 얘가 완전 사랑스러운 또 저희 샌드젤이 지금 1+1 행사 중에 있어요. 6개 가격에 6개를, 그리고 낱개도 구입 가능하시고요. 1+1 행사 중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따뜻한 니트 느낌. 그래서 이 마카롱 시리즈가 나온 지 한 2년,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 출시 때. 그래서 겨울마다 인기가 많기는 한데 올해 저희가 밍크젤 출시하면서 얘가 좀 묻혀버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입체감 나는 니트 네일 했을 때는 밍크젤보다도 얘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니트 느낌 살려주는 거. 그냥 딱 봐도 약간 보카시 니트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카롱 시리즈 활용해서 디자인하시면 예쁠 만한 2가지 아트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입체감 있는 퀼트 느낌.
엠보 느낌의 니트 느낌을 살린 아트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다시 유행이죠. 트위드 네일. 핫해요. 네, 핫한 트위드 네일을 저희 마카롱 시리즈로 또 활용해서 쓰시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이 그 트위드 특유의 그 보카시 느낌 그런 느낌을 컬러감만으로도 충분히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입체감 있는 엠보 아트가 유행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아트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아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죠. 샤넬 엠보. 그 샤넬 백의 그 엠보 느낌을 살린 아트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예, 그 아트를 활용을 해서 저희 또 마카롱 시리즈 컬러를 활용을 하면 샤넬 엠보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퀼트 느낌의 방석, 그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살린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 다이아몬드 칸들을 먼저 나누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베이스 컬러는 굳이 따로 깔아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제 베이스 젤 바르신 다음에 이제 라인을 그려주셔야 되니까 이제 미경화 젤 한번 클렌징 해서 미경화 젤만 닦아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각선들을 활용을 해서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저희 라이너 브러쉬 302번 그리고 저희 페인팅 젤 PW 페인팅 젤을 활용해서 라인을 나눠줄 건데요. 첫 번째 대각선 기준을 잡아주실 때 손톱 전체적인 폭에서 정 가운데 네, 요 가운데 지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한쪽 사이드 뭐 이쪽으로 그리시는 게 먼저 그리는 게 편하시면은 왼쪽 방향 뭐 오른쪽으로 먼저 그리는 게 편하신 분들은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얘가 연결돼서 끝날 지점을 전체적인 손톱 길이에서 절반 정도 되는 지점으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꼭 자로 잰 듯이 정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대략적인 라인의 위치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서 디자인하시면 훨씬 편해지시니까요. 직선 하나를 쭉 그어주세요. 근데 요 선은 어차피 컬러가 올라가면 거의 가려질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두께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라인도 너무 정교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라인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큐티클 라인 한쪽 모서리. 이렇게 큐티클 라인 코너 중간쯤에서 시작해서 처음에 그리신 라인이랑 평행하게 처음에 디자인하신 라인이랑 간격이 쭉 일정한 느낌 평행하게만 디자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라인 두 개를 그리시고 나면 라인 사이에 폭이 나오죠. 그럼 이 폭만큼 네, 손톱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손톱 공간이 허락해 주는 만큼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똑같이 반대쪽도 손톱 가운데서부터 손톱 전체적인 길이의 절반쯤 되는 지점까지 라인 한번 잡아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큐티클 반대쪽 큐티클 코너에서부터 코너 중앙에서부터 평행한 대각선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4개의 길이가 딱 떨어지게 맞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그려지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칸을 나눠 주셨으면은 이 상태로 일단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보 파우더랑 컬러 믹스처를 바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오늘은 요 첫 번째 요 색감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컬러 SD 7번. 세상 어려운 거 대충으로도 안 되는 라인이라고. 그래요. 세상 어려운 거. 그렇죠. 라인은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하죠. 라인은 특히나 깨끗한 라인을 그리는 거는 사실은 연습이 좀 필요하죠. 라인 그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쵸. 가장 어려운 게 라인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엠보 파우더랑 믹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엠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엠보 파우더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은 오늘 보여드릴 요 정도 느낌, 요런 정도 느낌의 입체감, 그러니까 부드러운 입체감이죠. 이제 우리가 입체감 있는 니트 네일 할 때도 요 정도 질감을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요 정도로 그 믹스처를 제작을 해주실 때에는 컬러랑 파우더 비율을 대략적으로 한 1대1 정도 섞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1대1. 네, 1대1 정도 섞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점도의 믹스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젤 컬러들마다 젤 컬러 자체의 점도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예, 파우더는 1대1 비율에서 뭐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아, 라인을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요. 일단은 있나요? 라인을 그리실 때 최대한 라인을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요. 보통 일단 요거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갈까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브러쉬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 그리고 제가 오늘은 롱라이너를 안 가지고 왔는데 롱라이너까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다들 라인 그리실 때 좀 어느 정도 라인에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미디움 브러쉬를 쓰시는데요. 저 라인이 자신 없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70%가 뭐 쓰시냐면 숏라이너를 많이 쓰세요. 네. 왜냐하면 브러쉬가 길면 내가 붓의 방향을 잡기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브러쉬를 많이 쓰시는데 짧은 이 숏라이너 가지고서는 깔끔하고 가는 라인을 그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붓에 이제 날카로운 면을 쓸 수 있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힘을 고정시키고 가줘야지만 깔끔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숏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비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여기 브러쉬 뿌리 부분까지 힘이 금방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힘 조절을 잘못하면 이렇게 브러쉬가 쫙 벌어져 버려요. 그럼 이게 두려우니까 다들 어떻게 그리시냐면 색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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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 끊어서 이렇게 그리면 또 절대적으로 깔끔한 라인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라인 그리실 때는 뭐 직선이건 곡선이건 간에 일반적으로 가장 쓰시기 편한 게 미디움 브러쉬죠. 그래서 미디움 브러쉬를 쓰시는데 또 여기 젤을 다들 어디만 찍어서 쓰시냐면 뒤에까지 많이 묻어 있으면 붓에 힘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넓어질까봐 두려워서 끝에다가 살짝만, 그러면 요만큼 가지고서는 그릴 수 있는 길이가 얼마 안 돼요. 쬐끔 그리시고 나서 또 찍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끊긴 부분이랑 또 연결하는 부분 색칠하듯이 가야 되고 색칠하듯이 가야 되고 깔끔한 라인이 한 번에 나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최대한 붓의 길이를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는데 이때 브러쉬에 컬러가 뭉치지 않는 정도 요거 가지고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직선 그리실 때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고정시켜서 가주시면 되죠. 그러면 곡선 그리실 때는 일단은 그리시기 편한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오른손 잡이들은 붓의 핸들링이 편한 방향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편해요. 이게 바뀌면 불편해요. 아래에서 위로 그리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기도 불편해지거든요. 네, 그쵸. 긴 직선 그리실 때는 롱라이너가 훨씬 편해요. 오늘 제가 롱라이너 안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미디움 라이너로 직선 그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긴 직선 그리실 때는 롱라이너만 있으면 라인 그 걱정하실 필요 없이 붓이 그려주죠. 네, 근데 이제 곡선 그리실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동그라미를 360도 붓을 핸들링해서 그리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릴 수 있는 방향을 무조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손톱의 색깔이 진하니까 여기다가 미키 한번 그려볼까요? 좋아요. 자, 미키 그리실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 주름을 먼저 그려주거든요. 코 주름 그려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타원형 모양의 눈을 그리려면은 힘들어요. 근데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반씩 끊어서 그리는 거죠. 직선 미키 그리기. 그 다음에 또 반반 나눠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또 반대쪽 눈 그리실 때도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원 같은 경우에는 반반 나눠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 같은 거 그리실 때도 색칠하듯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붓을 살짝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대로 고정해서 그대로 내려오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연결. 이마 그릴 때도 마찬가지. 한 번에 연결해서 붓이 그려줄 거라는 걸 믿고 그리시면 훨씬 더 라인이 깔끔하게 나와져요. 완전 깔끔해요.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 일단은 미키 모양은 조금 덜 이쁘게 나오더라도 붓을 힘을 고정시켜서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오시는데 이때 붓 끝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우리 운전할 때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들, 그리고 얘는 바퀴예요. 그래서 핸들을 먼저 움직여주면 바퀴는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손으로 잡고 있는 내 핸들, 말 그대로 핸들링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내가 원하는 곡선 방향으로 잘 당겨 주셔야지 붓끝은 그대로를 따라와줘요. 그래서 그 원리만 잘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라인 그리는 게 쉬워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라인 그리실 때 이런 곡선 그리기 부담스럽다고 해서 절대 숏 라이너로 색칠하듯이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미디움 라이너로 충분히 먹여주시는데 비드가 끝에 뭉치면 안 되는 것. 뭉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길이를 충분히 활용하시되 끝에 뭉치는 거 없이. 그래서 브러쉬 힘을 최대한 고정해서 그려주시면 라인 그리기가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연습이죠.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손이시라고.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붓이 좋아서. 붓이 좋아서. 선생님 실력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퀼트 아트로 돌아와서 이제 믹싱을 파우더를 컬러랑 믹싱을 해볼 건데요. 이제 그냥 막 휘젓듯이 젓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변에 가루 날림이 생겨서 지저분해지시니까 예, 붓이 좋아서 켄지코 크리스탈 라이너 브러쉬 302번 써보신 분들은 이 브러쉬만 쓰신다는. 이렇게 지금 제가 믹스하고 있는 것처럼 스파츌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파우더가 컬러에 빨리빨리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누르면서 믹싱을 해주시게 되면 입자가 굉장히 고운 파우더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스며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체감 있는 니트 네일 그런 느낌 정도를 디자인해 주실 때에는 약간 쫀득쫀득한 치약 같은 느낌? 그 정도 느낌으로 믹스처를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 해보실 때 니트 네일 같은 것들 하실 때 제가 쓰는 스파츌라요. 제가 오늘 제 쓰던 거 안 가지고 와가지고 사라 네일에서 급하게 구입했어요. 화홍 화홍 스파츌라. 네. 이상하게 꼭 하나씩 놓고 오자. 사실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좀 그래요. 그래서 니트 네일 디자인 하실 때 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믹스처를 떠가지고 손에다가 라인을 올려보셨을 때 라인이 너무 쉽게 퍼진다. 네, 그러면 입체감 있는 디자인 예쁘게 하기가 당연히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라인이 너무 쉽게 퍼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파우더 양을 좀 더 늘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인 컨트롤 할 때 라인이 쭉쭉 부드럽게 잘 따라와줘야 돼요. 근데 지나치게 뻑뻑한 느낌이 든다. 너무 오돌토돌해서 라인을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 파우더 양이 너무 많으신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같은 컬러 소량 더 넣어서 그렇게 해서 점도는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안에 칸을 완전히 채워서 디자인해야 될 때는 네. 미디움 브러쉬 쓰시는 것보다 숏라이너. 숏라이너 쓰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숏라이너로 처음부터 믹스처를 한 번에 많이 뜨지 마시고요. 우선은 아주 부드러운 입체감, 거의 두께감이 생길 듯 말 듯한 느낌 정도로 다이아몬드 안을 가볍게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요 같은 컬러 활용할 칸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올리시면은 요 그 붓을 따라다니는 믹스처 양이 많아서 여기 끝부분 모서리 부분 뾰족하게 채우는 게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많은 양을 뜨지 마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나는 정도로. 이 색깔도 굉장히 코코아 색깔. 맞아요. 네, 굉장히 부드러운 카페모카 생각나는 그런 색이죠.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낮은 입체감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채워주셨으면 그 다음에 큐어링 하실 필요 없이 바로 믹스처를 조금 더 떠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채운다는 느낌보다 다이아몬드의 가운데 부분을 좀 더 볼륨감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큐어링 안 하고 바로 위에 올려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점도 자체가 많이 흐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믹스처 점도에 따라서 또는 어떤 컬러를 믹싱했는지에 따라서 한 번에 큐어링이 가능한 두께감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시거든요. 근데 저희 요 마카롱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손에 바르실 때는 안에 이제 들어있는 입자랑 같이 두께감이 생기면서 발리기 때문에 발색도 굉장히 짱짱한데 아주 그 빛이 투과되기 어려운 정도의 알료 함량이 아니라서 그런 컬러랑 같이 사용을 하실 때에는 요 정도 두께감 한 번에 큐어링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요 정도 두께감 볼록하게 좀 가운데 쪽이 더 볼록해져야지 더 예쁜 입체감 활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실 한 가지 컬러 채우셨으면 가볍게 큐어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온도차 젤 저희 켄지코 카멜레온 젤 사셨구나. 완전 신기하죠. 온도 따라 컬러가 변하는 카멜레온 젤 구입하셨나봐요. 다음에는 카멜레온 젤로 또 아트를 준비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요즘에 제가 아무래도 겨울이 되니까 이런 입체감 있는 아트들, 요거보다 더 빵빵한 니트 느낌들 많이 올리는데요. 근데 아트 보시고서 안에가 큐어링이 안 된다고 질문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큐어링이 안 되는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파우더 양이 부족하신 경우가 많아요. 파우더 양이 부족해서. 네, 왜냐하면 이 정도 그냥 우리가 일반 컬러를 가지고 이만큼 두께를 올리면 지금 보면 눌러도 이렇게 완전히 딱딱하게 안에까지 완벽하게 큐어링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컬러를 이 정도 두께감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한 번에 빵 같아요. 한 번에 큐어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엠보 파우더랑 믹싱을 하시게 되면 큐어링이 가능한 이유가 엠보 파우더는 입자가 워낙에 곱다 보니까 화이트처럼 보이시지만 투명 파우더예요. 클리어 파우더. 네, 클리어 파우더이기 때문에 이 파우더랑 젤이 섞이면 그만큼 믹스처는 일반 컬러에 비해서 내부 투명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뚫고 들어가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쓰는 컬러들이 점점 발색이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두껍게 바르면 컬러가 울어버리죠. 컬러가 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껍게 바르셔서.
그쵸. 왜냐면 두껍게 바르면 그 안료 사이를 빛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색 좋은 컬러들을 얇게 바르셔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투명도가 그러면 이제 안료 함량이 적게 들어가고 그만큼 투명한 젤이 더 많다면 조금 더 두껍게 발라도 큐어링은 더 잘 된다는 얘기겠죠. 예, 똑같은 원리로 파우더 자체가 클리어 파우더, 투명이기 때문에 이 파우더랑 젤을 섞어서 쓰시게 되면 일반 컬러에 비해서는 그만큼 빛이 뚫고 들어가기 좋은 상태가 되어서 이 정도 두께감도 큐어링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발색 짱짱한 컬러들, 요즘에 이제 특히나 점점 발색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랑 섞어서 쓰실 때에도 믹스처 두께감에서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색이 좋을수록 안료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빛이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발색 좋은 컬러로 이 정도 두께감을 한 번에 올렸더니 내부에서 큐어링 덜 된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드시면 두께를 좀 나눠서 올려주신다거나 아니면 믹스처 제작을 하실 때 베이스나 탑을 살짝 섞어서 믹스처를 제작하시는 것도 빛 투과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꿀팁 감사하다고.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할 컬러는 저희 SD 12번. 요거는 제가 믹스처를 미리 만들어 왔어요. 네, 그래서 엠버 파우더의 믹스처는 이렇게 빛이 투과되지 않는 병에다가 미리 섞어 두셔도 뭐 쉽게 굳진 않거든요. 이제 컬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컬러들은 섞어놓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 좀 점도가 너무 높아진다거나 굳어버리는 컬러들도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컬러들은 섞어놓은 지 아무리 오래돼도 그대로 처음 만든 제형 그대로 유지가 되세요. 근데 이렇게 섞어두셨다가 사용할 때 열어보니 너무 띠깨졌다. 그럴 때는 같은 컬러 소량만 더 넣어서 저어주시면 처음에 만드셨던 점도대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새 컬러를 사용을 해주실 때에도 처음부터 많은 두께감을 쓰시게 되면 여기 모서리 부분을 깨끗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힘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믹스처 양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올리시다 보면은 먼저 올려준 요 다이아몬드랑 컬러 두 개가 붙어버리는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두께감이 거의 있는 듯 아닌 듯 한 정도 두께감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안에를 먼저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요 색깔도 약간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하늘색이라고 많이 하죠. 소라색 느낌인데 요것도 언제 쓰시면 예쁘냐면 여름에 바다에 연출하실 때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마카롱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그냥 니트 네일 하시기에 더없이 좋은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좀 달달하고 사랑스러운 컬러감 때문에 봄에도 사용하시기 좋고 그리고 특히 요 베이지색 리얼 샌드젤 요거는 발렌타인데이 같을 때 쿠키 요거 지금 제가 요 위에 사용한 요거 초코색도 쿠키 그리고 얘는 모래사장으로 활용하시기도 너무 예쁜 컬러예요. 베이지색. 그리고 저는 이제 여름에는 요 마카롱 시리즈 아이스크림도 되게 디자인 많이 하거든요. 아이스크림 엠보 아트로 마카롱 젤 써서 디자인 하시면은 진짜 리얼 베스킨 라빈스. 31가지만. 소프트 아이스크림 디자인 하셔도 예쁘고요. 궁금하시죠? 그것도 여름에 사라센 라방에서 미리 예고편을. 여름 예고편을 인스타에서 하고 계신 앞서 약간 네. 그 옛날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나온 여자 주인공이 입었던 느낌.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죠. 갑자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임수정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죠. 그 임수정처럼 여리여리한 분들이 입어야지만 예쁘다는 그 니트 느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패턴 너무 딱 적절하게 예,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탑젤 광요. 오늘은 안 쓰는데 어떡하죠? 오늘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이아몬드 또 3칸을 채워주셨으면 여유 있게 뜨셔서 이렇게 또 가운데 부분을 채워주시고요. 근데 다이아몬드 탑젤 광은 다이아몬드 탑젤의 강은요, 진짜로 일단은 정말 파리도 미끄러진다는, 예, 맞아요. 모기도 미끄러진다는 유리알 강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생활 기스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저희 다이아몬드 탑재 쓰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유가 고객분들이 요즘에는 유지력이 길잖아요. 네. 한 달 이상 돼서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객분들이 한 달 이상 돼서 오셨을 때도 광이 거의 그대로 살아 있으시다고. 근데 중간에 뭐 이렇게 생활 기스, 잔기스들이 많이 난다거나 그러면 광이 많이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새 오래 유지하시다 보면 탑만 발라달라고 오시는 고객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또 특히나 자주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탑 바를 때도 우린 샌딩하고 발라주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쓰면서 이렇게 뭔가 요금을 받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 다이아 탑젤 쓰시는 분들은 일단 생활기스에 강하다는 점, 그리고 48와트 램프 기준으로 30초만 큐어링 하셔도 완벽하게 큐어링이 되신다는 점, 정말 도자기에 만지듯이 맞아요. 슥 미끄러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광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3칸 채워주고 나면 큐어링. 그래서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요 퀼트 아트는 어려운 작업은 없죠. 근데 이제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인데 우리 이 엠보 니트네일도 그렇죠. 좀 한 땀 한 땀 신경 써야 되는 디자인이라는 점. 맞아요. 또 하고 나면 엄청 예쁘죠. 그쵸. 하고 나면 너무 예쁘죠. 다이아몬드 탑의 광택. 제 엄지